오늘은 인문예술 12 유교국가에서 즉위식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을 다루는 지문입니다. 네, 솔직히 문제는 매우 쉬운데 사실 첫 문단을 어떻게 읽었는가 이게 글 전체를 정보로 처리하지 않고 이해로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지. 자, 유교국가에서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는 하늘의 명령이죠, 그죠? 의뢰인 동시에 왕이 개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개성에 담긴 이상적인 가치가 반영되었대. 자, 왕위 개성에 담긴 이상적인 가치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 왕위 개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그지? 그 다음에 백성의 지지 이런 거, 천명을 양도받는 거를 알려주는 거,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명을 양도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명령을 줘서 왕위가 개성된 거니까 정당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지지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에서, 선양이 뭘까? 이는 선양을 가리키는 말이죠. 선양이 뭐냐면 유교 정치의 이상향이라 불리는 요순시대, 들어봤어요? 요임금과 순임금을 얘기하는 말인데 태평성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순시대라는 건 이제 고전 시간에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 소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그런 배경 지식적인 게 되겠어. 유교 정치의 이상향이라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나는 왕위 계승 방식으로, 오케이, 그럼 이 태평성대라고 불리는 이 요순시대에서 진행했던 그거를, 그지? 그게 바로 이상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표본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걸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야.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오케이,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게 바로 혈연적인 세습 방식인데 그게 아니고요. 자격을 갖춘 자, 그럼 약간 조선시대랑은 다르지 않아? 조선시대는 막 아들한테 다 넘겨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왕위를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어도 되고, 그지? 형제나 아들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얘기인가 봐. 요순시대에선 그랬었나 봐요. 자,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이랑 공공성이래요. 도덕할 때 덕이죠? 공공성은 뭐지? 덕은, 덕부터 설명하겠대. 덕은 공손, 겸양, 효도, 그냥 다 도덕적인 가치네, 그지? 등의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이게 개인적인 거야. 이거 그치? 이해할 수 있죠? 백성의 화목, 그리고 나라의 안정, 그리고 번영 같은 공적인 거로 확대되어야 된다. 오케이? 네, 어렵지 않죠? 개인적인 덕만 좋은 게 아니라 백성의 화목이랑 나라의 안정, 번역 같은 공적인 덕까지 갖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백성의 화목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그죠? 하늘과 소통을 해야 된다.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서 하늘과 소통한다고? 약간 다른 얘기라서 체크를 해봤어요.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왕, 그런 왕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정당성이라는 게 생겨,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자, 국가는 왕이 개인적인 숭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거야. 자, 그래서 방금 아까 공적인 거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됐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 정당성이 부여된다. 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그럼 지금 공공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게 아니네, 그지? 공공성에 기초한 정의, 이런 거는 결국 공적인 그런 덕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덕과 공공성은 따로 노는 게 아닌 거지, 그지? 덕을 공공적으로도 갖추는, 공적인 덕까지 갖추는 걸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를 통해 신의와 화목함이 갖춰진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선양이에요. 자, 신의는 믿음이고 화목은 그냥 좋은 거잖아, 이건, 그지? 그냥 국가가 신의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고 화목해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야.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약해보면 어때? 지금 선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양이라는 것은 덕과 공공성을 얘기해, 그죠? 근데 이 공공성이라는 게 덕과 딱히 분리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덕이라는 게 개인적인 덕도 있지만 공적인 덕도 있어. 그리고 나라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덕이 있어야 공공성을 갖춰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안 어렵죠? 별 내용이 없죠?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많은 유교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의 계승 방식에 담으려고 했대. 자, 이 선양에 담긴 가치가 뭐야? 덕이랑 공공성이겠지. 그리고 이는 조선에서 마찬가지였어.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조선은 혈연적 세습 방식인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지, 그죠?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정도전 어디선가 들어봤죠, 그죠? 네. 자, 군주의 지위도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 오케이, 도덕성이란 거 끌고 왔어, 그죠? 덕,
덕을 이제 공적으로 갖추는 거. 자, 조선은 혈통에 따라서 적장자 승계를 우선시하였고, 뭐야 이거? 아니, 선양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선양이 아니잖아, 그지?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야 이 새끼는, 그죠? 자,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혈통에 따른 이 적장자 승계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데 도덕성이랑 덕이랑 공공성 이것만 그냥 추가하겠다는 얘기네. 맞아? 그냥 도덕성, 덕의 계승자, 그냥 이거 추가한다는 거네. 그죠? 단지 혈통의 계승자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앤드 혈통의 계승자 앤드 도덕성 이런 얘기네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따라서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제도할까? 자, 그럼 어쨌든 혈통에 따라서 할 거야, 그지? 근데 덕까지 갖춰야 되는 자녀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조선의 즉위식은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도장인 대보. 자, 왕을 상징하는 도장, 이거 들어봤죠, 그죠? 옥쇠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대보로 연결돼 있어. 대보라는 언어를 처음 보니까 우리가 체크를 해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좌의 어른, 어좌. 여러분 어명이다 들어봤죠, 그죠? 어가 임금 어좌예요. 그래서 어좌하면 임금의 좌석, 임금의 의자 이런 뜻이 되겠지. 어좌의 어른 의식, 즉위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한다. 자, 교서가 뭐 약간 그 온 나라에 붙이는 방 뭐 이런 건가 보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즉위식이라는 게. 오케이? 네. 즉위식이라는 게 다 이런 게 있대. 명령이나 유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보랑 어좌, 교서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있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애를 적장자를 승계시키는 이거 말고도 도덕성까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일 거야, 앞으로. 오케이?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이 뭐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공손, 겸양, 효도 뭐 이딴 것들이겠지. 다 뭐야? 다 덕이야, 덕. 안 어렵죠, 그죠? 그냥 위에 있는 내용에다가 하나 추가된 거야. 덕이랑 공공성은 버릴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장자 승계를 포기하기도 싫은가 봐. 그래서 이게 원래 조선은, 고려도 그랬겠지만, 그지? 이 적장자 승계라는 걸 갖고 있었단 말이야. 적장자라는 건 이제 혈통에 따른 거니까 뭐 적합한 장자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적장자 승계, 다시 말해 혈통에 따른 승계를 포기하기는 싫고요. 근데 걷다가 덕이랑 공공성을 추가하겠다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 되겠어.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 수선, 사위, 반정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이건 다 같이 디귿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을 물어보겠지만 나는 디귿까지를 지금 여기서 대등하게 줬으니까 머릿속에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세 가지를 가져가는 거야. 자, 수선부터 볼게. 수선은 뭐냐? 선왕, 먼저의 왕이죠, 그죠? 먼저의 왕이 생전의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잠깐만. 그럼 생전에 물려주는 거면 그게 수선이면 사위는 저기 죽을 사자인가 보네. 그지? 생전에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수선의 정의라면 아무래도 사위 할 때 사는 왕이 죽은 다음에 뭐 이런 뜻이겠네. 괜찮죠?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그지? 이거 뭐야? 적장자 승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뒤에 뭐 나와야 돼? 당연히 덕이 나와야 되겠죠? 덕을 기반으로 한 개성이 필요하다. 안 어렵지? 아까 했던 얘기야, 그냥. 이전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물려준다. 그래서 선양과 유사하다. 자, 선양도 그런 거였대. 그치? 선양은 어떤 거야? 선양은 그 덕이 있는 자만을 생각한 거였잖아. 그지? 덕과 공공성 이것만을 얘기했던 게 선양이잖아. 그래서 선양은 꼭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물려주고 이런다는 거지. 선양이라는 건 원래 이전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물려주는 거야, 죽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수선이 선양과 그런 점에서 유사했대. 자, 수선일 때 즉위식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걸로 시작된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과가 나오면요 순서가 엄청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 처음 시작하는 걸 잘 잡아줘야 돼요. 선왕이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걸 쭉 해서 다 먹으려 들면 기억 안 납니다. 일단 포인트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지. 자,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해. 이거 뭐였지? 이거 도장이었죠, 그죠? 옥쇠 같은 거였어. 그러면 사양하는 글을 올려요. 이거 뭐예요? 형식적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진짜 사양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후계자는 아들이나 적장자 이런 걸 거 아니야? 사양하는 글을 올리는 거 어떤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겸손 이런 거 아니겠어? 괜찮아? 겸손 같은 덕을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저 겸손 기억 안 나는데요 하면 덕 정도로 읽으면 되겠죠? 왜 하겠냐고 저걸.
대보를 다시 바치면서 겸양의 태도, 그죠? 겸손, 양보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절차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라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그 옥새를 주고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옥새를 주고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뭐 이랬다는 것 같아. 자, 이는 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래. 얼마나 겸양이 있으면 겸손이 있으면은 후계자가 몇 번이나 사양을 했을까 뭐 이런 형식적인 그지 그런 거지. 그래서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자 했던 형식적인 그런 것들인 것 같아. 되죠? 천명도 나오네요. 아까 나왔던 거. 자,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 있었어. 오케이. 이미 덕이 있다는 걸 막 여기서 막 그 겸양하는 글, 뭐 사양하는 글 있다는 걸 올렸으니까 덕이 이미 많다고 충분히 됐으니까 왕의 정치적 권위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아, 덕이 많은 왕이 됐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한다는 얘기지. 이후 신하들의 경하나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은 경하 이거 가끔씩 사극에 나오는데 경하드리옵니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 들어봤나요? 축하한다는 뜻이래. 각주 보면 교서를 반포한대. 교서 반포하는 건 이거 전국에 이제 그지? 왕이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반포하는 거였죠. 이런 의식은 새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는 의미로 거행이 되었대. 일단 신하들의 경하는 뭐 신하들이 축하하는 거겠지만 이 뒤에 있는 이 교서 반포는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 자연스럽게 들어와. 그래서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책임을 드러내는 등 왕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했대. 했단 말이잖아 그냥 그지? 했단 말이잖아. 아까부터 계속 했단 말이야. 자, 사위 니은이야. 사위는 뭐냐?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치 저 사가 죽을 사인 것 같아 그지?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자, 그럼 이거는 이 아까 뭐니 선양과 다르네. 선양은 살아있을 때 넘긴다 라는 점에서 유사했다 그랬으니까 선양과는 다른 부분이야. 조선에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 이루어졌어. 왜일까? 왜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이 될까? 선왕이 지금 아들한테 주는 게 일단 조선에서는 기본적이었잖아. 그지? 적장자 아들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아빠가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지 보통.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야. 우리 이건 뭐 이제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특수성이 반영됐어. 자, 어쨌든 특수성이 반영됐다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어떻게 반영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수서는 즉위식이 궁궐의 전에서 행해진대요. 자, 땡땡 전 하는 그런 그럼 뭐 공간이겠죠, 그죠? 자, 사위는 이와 달리 문에서 행해졌대. 뭐 내가 아는 문은 두어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런 문인가 보죠, 그죠? 자,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알죠? 혹시 내가 모르는 문이 있을까? 어쩌라고? 모르는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린 국어 시험을 보는 거지 역사 상식 퀴즈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설사 내가 아는 문이 아니더라도 난 그냥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야. 이게 국어 시험이잖아. 오케이? 자,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래. 오케이. 자, 이게 수선이고요. 이게 사위야. 그죠? 이게 기역이고 이게 니은인데 니은에서 이렇게 두어에서 문에서 막 하는 이유는 뭐냐? 후계자가 폐하 죽었는데 아빠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왕이 되겠어 뭐 이런 겸손의 표현 같은 거네. 그럼 이것도 약간 겸양의 표현 같은 거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그치.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막지 못한 불효자래. 자, 이것도 고전소설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좀 잠깐만 얘기할게. 질문이 너무 쉬우니까. 고전소설에서도 툭하면 소신은 죄인이 옵니다. 죄를 고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오거든. 이거 그냥 말투가 원래 그런 거야. 말투가 원래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딱히 자기 죄 아니거든. 딱히 자기가 죄를 지는 게 아닌데도 말투가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야.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하면 불효자야? 그럴 리가 없잖아. 죽는 거 어떻게 막아? 인데 그냥 말투가 불효인 거야. 알았죠? 네. 이런 거 보면서 잠깐만 왜 불효지?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고전의 말투야. 고전 소설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말투가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어. 네, 뭐 여긴 약간 그런 좀 편한 공간일 테니까 그래서 문에서 그냥 좀 불편하게 치르겠다. 그죠?
선왕에 대한 효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왕위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의식인 국상의 일부로 포함되었어요. 자, 국상. 이 국상이 뭐예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의식이래. 뭐야? 장례식이지. 근데 왕이 죽은 거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의 상을 치르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초상 이런 말 들어봤죠? 초상집 상. 그러니까 상을 당했는데 그게 나라의 상인 거야. 오케이? 네. 국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왕위 즉위식이 거행되었대. 돼요? 그럼 사위라는 니은은 국상에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들어갔다는 얘기지. 되죠? 자,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어요. 오케이, 그렇겠죠, 그죠? 자, 이거를 집중해버리면, 이거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저 새끼 아빠가 죽었는데 왕이 돼가지고 신났네 이런 얘기를 들을 테니까 선왕의 이 죽음을 추모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먼저 상복을 입어요. 자기가 왕이 계승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상복을 입어요. 그리고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잠깐 일반 복장을 입어요. 즉위식 할 때만 그런가 봐. 그 다음 다시 또 상복을 입고 뭐 그런가 봐. 오케이? 어쨌든 아버지가 죽은 걸 애통해하는 이거를 더 중심에 놓고 그럼으로써 뭐를? 효를 강조하는 느낌이네. 아까는 약간 제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하면서 이 겸손과 양보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죽은 아버지를 이제 모시면서 이제 자기의 새로운 왕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효를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라 가져야 애통의 마음. 자, 애통의 마음도 이것도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덕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슬플 줄 아는 마음 이런 걸 덕으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자,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왕은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야. 그저 아빠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왕이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덕,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효랑 그리고 애통의 마음 이쪽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니은과 기억이 약간 성질이 다르네요. 기억 같은 경우는 어땠어? 얘 같은 경우는 겸양의 그런 미덕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효와 애통하는 마음 이 정도. 오케이? 하늘의 뜻. 야, 이거 맨날 나오는 천명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반정입니다. 반정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래요. 오케이, 난세를 바로잡아. 자, 군사를 일으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야, 반란이네, 그지? 반란이야. 기존의 왕을 폐위할 거야. 네. 그러니까 왕이 좀 쓰레기 같았나 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자, 반정은 이거 우리 한국사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땡땡 반정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왕조를 교체하는 역성혁명이 아니라. 오케이, 역성혁명. 여러분 기왕 이거 나온 김에 잠깐 해볼까? 성을 이제 갈아치운다는 뜻의 역이겠죠, 그죠? 역전시키다 할 때. 그러니까 성씨를 갈아치운다고. 왕조가 우린 이제 어쨌든 세습하는 문화였으니까 같은 성씨를 계속 왕이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아들이 계속 왕을 할 테니까. 근데 그 성씨를 갈아치운다라는. 자, 뭐 굳이 따지면 이제 고려에서 조선이 된 것도 역성혁명이죠, 그죠? 근데 반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오케이? 네. 기존의 혈통 중에 새로운 왕을 내세우는 형태.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왕만 갈아치우는 건데 그래도 혈통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되죠? 이런 것도 약간 다 정당성이죠, 그죠? 우리가 막 왕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왕이 쓰레기 같으니까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왕의 가족 중에서 뽑았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새로운 왕을 정할 때는 무엇보다도 유덕함을 강조했어. 그치,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 그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반정 또한 결국은 가족 세습이라는 거를 왕위를 이제 왕가에서 가족 세습한다는 거는 유지가 됐고 걷다가 덕성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똑같지, 그지? 다 똑같이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만 했던 거야.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욱 강화한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어. 네, 새로운 왕의, 그지? 자, 반정의 명분도 유독한 왕을 뽑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그죠? 새로운 왕은 아주 대단한 덕을 지닌 사람이라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겁니다. 뭐 이런 얘기죠. 또한 무력을 사용한 것이 권력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자, 이런 거 봐봐.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력을 통해서 군사를 사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만약에 이 무력을 사용한 그 사람이 왕이 됐다면 이런 욕을 먹겠지. 지가 그냥 해먹으려고 왕이 됐네, 이렇게 되지만 기존의 혈통 중에 새로운 왕을 뽑는 거니까, 그지? 이게 여기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아무래도.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른 거니까 그 가족 중에 다시 뽑을게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의미래. 오케이? 네.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반정은 임금의 유언이나 명령 등을 통해 선왕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왜? 임금은 이미 폐위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선왕의 의사 생각을 해봐. 선왕의 의사는 어떻게 써? 지금 반란한 새끼들 다 싹 다 봐 죽쳐라 뭐 이런 그런 의사일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받아들여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신하들이 왕을 고를 거야. 그렇겠죠. 자, 근데 유교 질서상 신하들이 왕을 세웠다고 하긴 좀 그래. 그지? 신하들이 왕을 갈아치웠다 이러긴 좀 그래. 왜? 유교 질서라는 건 원래 그 신분제라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긍정하는 질서예요. 유교에 얘기하는 이 덕성 이런 거 이제 현대사회에서 우리들은 조금 이게 불편할 수 있어. 현대사회에서는 공평하고 평등하고 신분제 있던 거 없다 보니까, 그지? 근데 유교 질서는 원래 신분제를 긍정하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신하가 감히 왕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래. 그래서 왕실의 최고 어린 대비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였대. 자, 대비가 뭔지 알면 좋으나 뭐 아니면 말고야. 보통 이제 왕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대비. 자,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그러니까 왕의 엄마가 승인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대. 아까도 그런 거잖아. 굳이 형식을 취하고 있었잖아. 어떤 거? 이거. 사양하는 글을 올려. 이게 지금 사실 진짜 쇼잖아요. 그지? 당연히 이 사람이 이미 이 왕이 될 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굳이 사양하는 글을 올리는 이런 쇼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어차피 신하들이 하는 거긴 했는데 어쨌든 쇼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야. 되죠? 자,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한대. 네, 쇼지만 선왕은 약간 자 엄마라고 친다면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못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덕이 부족해. 그래서 이 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허락해 준다는 형식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정당성이 좀 생기겠지. 왕의 엄마가 인정을 한 거니까. 반정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지? 군사 반란이니까 어쨌든. 즉위식은 간단하게 진행되고 즉위 후에 내린 교서에는 교서 뭐야 이거? 전체 반포하는 거죠, 그죠? 국가에 반포하는 거. 폐위된 왕의 패정을 고발해. 이게 필요할 거야, 그지? 왕이 이러이러한 잘못함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부덕함이 있었다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고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을 담으며 반정이 정당했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런 얘기지, 그지? 어쩔 수 없이 덕이 있는 왕을 고른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됐죠? 네. 자,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알아서 푸세요. 네. 혹시 고민이 될 법한 문제 하면 2번 문제 하나만. 네. 자, 2번 문제. 자, 지금 보면은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은 하면서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였다. 자, 적장자인 양녕대군 이거 뭐예요? 원래 조선은 그러는 나라야, 그죠? 근데 양녕대군이 어때? 쓰레기였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세자에서 폐위했어요. 그리고 적장자 원칙에 따라 양녕대군의 장자를 새로운 세자로. 자, 계속 적장자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네, 그지? 그래서 손자가 지금 책봉이 되는 거죠, 그죠? 양녕대군의 장자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영의정 유정영이라는 사람이 모든 일에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덕을 가진 세자를 찾아야 된다 해서 셋째를 장자 안 하고, 자, 장자를 포기한 거네, 그지? 중령대군을 골랐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왕위로 물려주게 되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원래는 적장자랑 그리고 덕과 공공성, 어쨌든 덕으로만 칠게, 이거 두 개를 하고 싶었는데 적장자보다 일단은 덕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해서 적장자 포기하고 셋째로 갔다. 오케이? 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하려는 적정한 거래. 1번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 원칙은 유교사회 이상에 맞게 혈통 중심의 세습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죠, 그죠? 자, 그랬으면 애초에 유교사회 이상에 맞게 혈통 중심의 세습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 이 덕을 위해서, 그지? 첫째를 패하고 이렇게 간 거, 그지? 이거 혈통 중심으로 적장자 원칙만을 고려했다면 셋자로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겠지, 그지? 이런 거 아니고 덕을 더 고려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그지? 되죠? 자, 2번 처음에 생각해봤다 충녕대군을, 그지?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로 삼는 기준으로 덕을 가져. 당연하지, 그지? 자, 2번이 그래서 너무 이쁘게 그냥 편하게 들어오면 돼. 근데 3번, 자,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 패한 것은 새로 왕이 될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군을 골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지문에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솔직히 기억났을 리가 없고요. 이거를 일단 고르는 걸러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패한 것은 새로운 왕이 될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패한 거야? 지금 세자에서 패할 때는 어때서 패한 거야? 그냥 덕이 부족해서 패했던 거고, 누가 왕이 될지는 안 정해졌었거든? 그지? 그리고 태종은 심지어 머릿속에 충녕대군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양녕대군의 장자를 한 생각이었지 셋째를 앉힐 생각이 없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 이 의도로 연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네, 나머지 문제는 굉장히 쉬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나 뭐 문제 질문이 있다면은 네, 뭐 댓글로 달아놓거나 하면은 쌤이 한번 얘기는 해줄게요.